2025년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 하지만 전 세계 무역인들에게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폭탄이 터졌습니다. 철강 25%, 알루미늄 25%, 그리고 모든 자동차의 25%, 심지어 반도체까지 세계 경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되갚겠다는 것, 공정한 거래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모든 국가를 경제 종속으로 끌어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2월, 중국에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트럼프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라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5년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증권업계의 분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11조 원 감소할 것 마이너스 이것이 초기 전망이었습니다. 3월 2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트럼프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향후 4년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투자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8월 1일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초기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인하된 것입니다. 비록 한국이 요구한 12.5%에는 못 미쳤지만 50%를 절감해낸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수출을 줄이는 대신 미국 내 생산을 늘렸습니다. 동남아와 유럽으로 시장을 다각화했습니다. 기아는 더욱 영리했습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조기에 확보했던 기아는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관세 전쟁의 승자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아가 미리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던 그곳에서 미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과의 면담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봐. 반도체 전쟁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규모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용했습니다. 공장 건설은 계속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칩스법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미국에 이미 370억 달러, 약 53조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텍사스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을 밀어내면 미국의 AI 반도체 산업도 함께 무너진다고. 트럼프는 침묵했습니다. 미국 기술 산업이 한국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추진했던 LG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놀랍도록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항복 대신 투자, 저항 대신 침묵, 마치 사전에 짜인 것처럼.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에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의 시장 전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굴복이 아닌 재구성, 한국의 선택을 배워야 한다고.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집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동맹국들을 등돌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세계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협상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밀어내려면 그러면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AI 칩의 공급망이 끊겨버립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한국을 끌어안으려면 정치적으로 불리합니다.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체성이 훼손됩니다. 그 사이 삼성과 LG는 텍사스의 공장들을 계속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의 투입은 보류했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은 조용히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2025년 8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도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하다는 것, 돈 많고 군사력 강한 나라만이 승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한국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일본의 초기 대응 현금을 다량 넘겨주고도 관세를 피하지 못한 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투자로 답했고 침묵으로 저항했으며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미국에서 차를 팔고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도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강압과 관세만으로는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없는가? 외교적 침묵과 전략적 투자로
대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이미 2025년에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전략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식 저항법, 이것이 2025년 전 세계를 움직인 힘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지혜로, 항복이 아니라 투자로, 대항이 아니라 침묵으로.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